네,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오르니까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5.7% 넘는 강세입니다. 물론 어제 최고가가 69,600원 선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늘 68,000원대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조금 밀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오른 상황이 지금 8거래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 지금 상장했었던 당시의 고가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다른 로봇주들도 또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좀 저희가 이제 어젠가 그젠가도 보여드렸죠. 실외에서 로봇의 이동을 허용하겠다라는 정책 이슈와 함께 또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유난히 좀 돋보이거든요.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새로운 이슈가 또 있습니까, 혹시? 딱히 새롭게 이슈가 나온 건 아닌데요. 네네. 아무래도 규제 완화 같은 이제 새로운 내용, 이번에 지능형 로봇법이 나오면서 또 추가 상장이나 시장 확대 등의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기술 이용해서 이게 이제 실외에도 이용되면 이제 배달이나 순찰이나 청소 같이 좀 서비스가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7거래일, 오늘까지 포함하면 거의 8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좀 상장 이후에 하락세를 좀 기록하다가 이제 상승 반전하는 거라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미국의 좀 긴축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로봇 업종 전반에도 좀 투심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판매 채널 확장을 통해서 외형 성장 전략이 좀 정상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보고서도 많이 나오면서 네. 아마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생산 능력이 2022년 기준 2,200대에서 한 3배 이상 확대되고 판매 채널도 거의 한 200개 정도 넘어갈 것이란 좀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적정 가격이 아직 형성되지는 초반이라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우리 김민희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봤던 그 화면 혹시 다들 보셨어요? 그 편의점에 그 제품을 좀 배송하는 배송을 보신 것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한 여성분이 길을 막고 있잖아요. 이런 짓궂은 일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로봇이 뭔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비켜주십시오. 이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저렇게 다 이렇게 막으면은 배송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혹은 이제 술 취한 분이 이게 발로 걷어찬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 안 할까요? 그런 일 발생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일이 두려워서 또 진행하지 않을 수도 없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네. 느낌이군요. 네, 일정 부분에 그런 로스는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 말씀하셨던 그런 짓궂은 장난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벌써 저런 로봇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공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실제로 또 그런 사고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도 않는 것을 봐서 저런 서비스는 안착되고 사람들에게 편리하다라는 점이 인식되면 저는 추가적인 확대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걸 과연 얼마만큼 깔 수 있을까와 더불어서 저게 많이 깔렸을 때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교통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접점은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앞으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겠죠. 네. 다만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서비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경기가 좋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이 돈을 막 투여할 때는 그런 산업들이 정말로 잘 되고 육성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축소되고 개인 신용도 위험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저런 로봇이 과연 생각대로 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반도체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사람들 생각대로 되는 건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정책적인 의지로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지금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그렇다고 자기 돈 밀어넣어서 저런 산업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로봇 산업에 있는 주요 종목군들이 현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로봇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지만 내년도에 소위 대박이 난다 아니면 지금의 주가 상승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산로보틱스 말고 다른 종목들은 좀 어떨까요, 테이블 고수? 좀 같이 움직입니까? 지금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SPG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제우스라는 종목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지금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한 1,500억대 정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중소형주에 있어가지고 좀 집중적인 매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저게 얼마나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이슈 조그만한 거에서 단타 시장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지금 뭐 돈도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버냐 그러면 돈도 못 버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그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는 돈을 못 버는 말 그대로 캐시플로우를 잘 보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브리봇이 그 기업이죠. 로봇 청소기에 좀 강점이 네네. 있죠. 그 삼각형으로 된 것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신혼 있습니다. 살림의 필수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신혼을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담당 PD가 네. 요거 있더라고요. 이런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로봇 청소기 관련돼 가지고 좀 재밌는 이슈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가 중국 시장을 못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주변에 보시면은 중국제 로봇 청소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자, 상황이다 보니 우리 김종효 교수님은 할 말 있으실 것 같아요. 직접 사용을 그 부모님 댁에 그거 놔드렸잖아요. 보일러 놔드린 게 아니고 부모님 댁에 로봇 청소기 놔드렸잖아요. 그 네.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력 좋죠. RS7이었나? 네, 뭐 어때요? 아이였나? 뭐 그랬던 만족도? 거. 저희 부모님은 상당히 만족해하십니다. 그게 혹시 물걸레도 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물걸레는 같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설치하고 빼는 거 잘 못하셔서 물걸레는 제가 아예 빼고 네. 설치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만족도 한국 기업 대비해서 훨씬 경쟁력이 있던가요? 글쎄요, 저희 어머니가 한국 거를 써보시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못하시면 제가 집에서 앱으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제가 2년 전에 네. 이사를 가게 된 계기가 로봇 청소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로봇 청소기 때문에 이사 왜요? 그 턱 문턱 때문에? 제 처가 로봇 청소기를 한 대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봇 청소기 때문에 이사를 간 김대중 고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라고 네. 그랬더니 우리 집은 로봇 청소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랍니다. 이유는요? 제가 여의도에 이제 구형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네. 다 문턱이 있습니다. 아니 문턱을 없애면 되잖아요. 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신도시 마곡지구로 이사 가자고 그래서 로봇 청소기 때문에 이사를 간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네.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로봇 청소기. 사실 이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집안일. 빨래 개는 거.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 거, 뭐 이런 거 정말 귀찮은데 아직 빨래 개는 로봇은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상용화를 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렇죠. 네, 뭐 이게 부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나오게 된다면 이 로봇 관련해서 정말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그 비중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다시 이제 3,000%로 빠졌다가 다시 오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게 두산 로보틱스 살 기회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가 문제인데 김종효 교수님. 수급에 보면은 외국인은 조금 팔고 기관이 열심히 담고 있죠. 네. 이거 좀 눌림목 발생할 때 사도 될 종목인지 1번 아니면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근데 저는 뭐 지금 굳이 로봇주를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럼 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뭐 수급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산업의 어떤 전망 때문에 뭐 기관이 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관의 매수는 어떻게 보면 ETF와 또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오히려 반등을 강하게 할 때마다 줄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로봇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네요. 테이버 고수는요? 왜 웃고 계세요? 지금 더럽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청소 귀찮다 그래서요? 다들 귀찮잖아요. 청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근데 로봇주를 이게 매수 기회를 주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타 치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미국장이 뭐 오늘 밤에도 반장밖에 안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급이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몇몇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단타를 치기 위해서 이런 종목을 보는 거지.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밸류에이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올해의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네. 희망적인 이런 매출로 보셨을 때는 한 600억 정도 나와요. 근데 시가총액이 4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PSR 기준으로 보시면은 50배가 넘어간다, 60배가 넘어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정상적인 주가라고 볼 거냐 그러면은 앞으로 뭐 4년, 5년의 향후 실적을 땡겨와 가지고 거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수급만 보고 들어갈 거냐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테이버 고수의 시각에서 보면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을 따져봤을 때는 조금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단기적 말고 한번 중장기적으로 보죠. 김대중 고수님. 네. 중장기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나 로봇주를 봤을 때는 지금은 비록 실적이 찍히지 않고 숫자가 안 찍히는 기업이지만 향후에는 훨씬 더 좋아지는 시장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네. 내재 가치만을 판단해서 또는 며칠 올랐다라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못 사겠다. 이거 아니죠. 삼성전자가 100만 원을 간다라고 하면 99만 원에도 사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세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매수를 보류한다. 이 측면에서의 접근은 조금 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로봇주, 특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사면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그 테마주 성격에 가진 종목들, 로봇주도 하나의 테마주로의 형태로의 최근까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죠. 네. 테마주의 성격을 가진 종목들은 주로 지수가 상승 구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횡보 내지는 일정 구간의 급락이 아닌 하락 진행형의 시장 내에서 이들 종목이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미국 시장 휴장과 더불어서 최근 시장이 횡보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죠.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하나의 이 로봇 섹터가 움직일 만한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연휴 이후에는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방향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에 대해서는 오늘 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의 구간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우리가 수급을 얘기할 때 보통 관심과 거래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기준으로 해서 어제 그제 거래량 측면에서 1,100만 주 거래가 됐어요.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700만 주 거래됐고 현재 35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오늘 대략 한 700만 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급 측면의 주가를 판단할 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앞전 거래량을 계속 잡아주면서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거래 증가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그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 어제 오늘 거래가 다소 줄어드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가격적 측면에서 또 최근 69,000원을 고점을 해서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돌파가 나타날 수 있지만 종가상으로는 계속 되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전체 해당 종목의 환경적인 상황과 수급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로봇주의 산업은 상당히 밝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살 때가 아니고 오히려 조정을 염두에 두고 다음 주 조정을 염두에 두고 네. 매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로봇 사업 일상생활 말고 물류센터나 공장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반영한 주가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면 이제 실적 부분을 봐야 하는데 실적에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조금 밸류에이션과 고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적을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을 삼을 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살 기회를 준다면 또 함께 포트에 가져갈 만한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고수 아직은 때가 아니다. 김종희 고수는 두산 로보틱스 오를수록 경계한다. 김민기 고수는 성장성은 기대되지만 적정 가격은 의문이다. 테이버 고수는 비싸요 하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워낙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이 가팔랐고요. 이전에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가파르게 올랐을 때 뜨거웠을 때 오히려 뜨거운 안녕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수익을 챙기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장 탑5 이어지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